여러분 안녕하세요. 타로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이직이라는 테마에서 실전 상담 사례를 가지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담자는 30대 초반의 여성분이시고요. 회사를 다니신 지는 약 5년에서 6년 차 정도 되신 분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직을 하겠다, 이게 마음을 결정한 회사는 아직 없는 가운데, 이직 준비를 하신 지는 오래되지는 않았고요. 실전 상담에서 이직하려는 구체적인 분야라든지 회사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하게 이직하고 싶다라고 질문할 경우에는 많은 부분 진짜 이직하고 싶다라기보다는 현재 회사에서 어떤 인간관계라든지 업무적인 고충이라든지 어려움에 대해서 토로하고 위안을 얻고자 하는 의도가 더욱더 많은 경우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겉에 드러난 질문은 이직할 수 있을까요? 이직하고 싶어요지만 사실 그 무의식 저편 너머에 숨겨져 있는 진짜 질문은 위로받고 싶고 마음의 위안을 받고 싶고 고충을 토로함으로써 좀 마음의 위안을 얻고자 하는 질문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하지만 본 영상에서는 내담자의 질문을 가지고 이직 테마로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열법은 타로카드 총 6장을 가지고 배열하는 식스카드 배열법을 사용했고요. 제 유튜브 채널에서도 미리 앞서서 설명드린 바 있는 배열법이니까 배열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한번 영상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흐름을 읽어나간다는 생각으로 보는 고민에 조금 더 적합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카드는 내담자 현재 상황에 대한 카드고요. 내담자의 내면 심리가 될 수도 있고 보통 이제 1인칭의 내담자에 해당되는 카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카드는 내담자의 외부 상황입니다. 현재 처해 있는 환경일 수도 있고요. 외부적인 상황, 여건일 수도 있고 혹은 질문에 따라서는 인간관계적인 질문 같은 경우에는 이 외부적인 상황에 상대방 인물의 카드가 나오기도 합니다. 지금 설명드린 내용은 비단 이 식스카드 배열법뿐만 아니라 다른 배열법에서도 같이 동일하게 적용된 내용이니까 참고 정보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카드는 가까운 미래에 해당되는 카드고요. 그래서 결론으로 향해 가는 그 과정에서 어떤 흐름으로 진행이 될 것인가에 해당하는 카드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카드는 방해 요인인데요. 흔히 이제 방해 요인의 카드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보통은 이렇게 인과관계 흐름으로 가는 배열법 안에서의 그 방해 요인의 카드 자리는 내담자가 너무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치우쳐져 있다든지 혹은 어떠한 부분이 극단적으로 결핍되어 있다든지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고요. 혹은 이게 우리의 고민이라는 거는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외부적인 영향이라든지 환경에 의해서 적용을 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외부 환경이나 외부적인 영향에 대한 어떤 보충 자료로서 등장하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참고 정보로 알아두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카드는 조언의 카드인데요. 이 조언의 카드가 이렇게 카드 배열법상에 함께 들어가 있는 배열법 같은 경우에는 이 카드가 직접적인 조언을 해준다라기보다는 전체적인 해석의 맥락에서 참고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방해 자리에 해당되는 카드를 좀 도와준다든지 보통은 최종 결론에 해당되는 카드에 정보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곤 하는데 어디까지나 이제 일반적인 사례고요. 해석의 맥락에 따라서 보충 정보를 제공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카드는 최종 결론에 해당되는 카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내담자를 의미하는 카드 자리에는요, 코트 카드가 나왔습니다. 총 16종류의 어떤 면모, 입장, 인물의 어떤 태도를 의미할 수 있는 카드가 되는데, 그 중에서 하나의 입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직이란 테마에서 나는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왕, 퀸의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다소 수동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도 알 수 있고요. 여왕과 왕의 차이는 제가 전자책과 온라인 강의에서 말씀드린 바 있는데 왕은 보다 더
본인 중심적으로 고민 상황을 바라보고 리드한다면, 여왕은 본인이 추구하는 그 원소 중심적으로 상황을 보다 더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이성적인 관점에서 현재 상황을 바라보고 있다, 뭐 이런 것도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지금 질문의 성격을 고려했을 때는 이직이란 테마에서 나는 이직이라는 결심을 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카드인 외부 상황의 카드를 보니까요, 소드 2번의 카드가 나왔습니다. 현재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혹은 현재 여건이 이렇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요. 그로 말미암아 나는 결단은 가지고 있지만 다소 수동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인과관계를 형성해서 리딩에도 무난한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카드로 이어지는데, 처음 타로 카드 이제 초급자 단계에서는 이제 카드를 뽑은 순서대로 리딩해도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만, 여러분이 조금 더 배열법의 구조를 가지고 다소 어렵지만 조금 더 통찰력을 키우고 싶으시다면, 구조상 서로 대칭을 이루고 있는 짜게 되는 카드를 비교해 가면서 하나의 묶음으로써 리딩하면 조금 더 재미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여왕 카드가 나왔잖아요. 여기 참고 정보로 나온 카드를 보니까 마법사 카드가 나왔어요. 마법사, 내가 주도적으로 기회를 만들 수 있고 뭔가를 창조해낼 수 있고 현재 능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직에 대해서 생각이 강하게 들었지만 수동적으로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방해 요인의 카드를 보니까 완즈 8번이 나왔거든요. 완드라는 거는 사람의 어떤 행동이나 욕구를 의미할 수 있지만 질문에 따라서는 일의 기회 또는 일을 의미할 수 있는 원소가 되는데, 완즈 8에서는 인물이 등장하지 않아요. 즉 완즈가 계속 진행되거나 이어지거나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카드가 됩니다. 즉 방해 요인 뭐냐면, 내가 이직을 하기에는 현재 직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가능성과 일들이 꾸준히 이어지고 진행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외부 환경적인 내가 처한 상황에서 봤을 때 두 가지 갈림김, 두 가지 선택권을 쥐고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버리게 되는 거죠. 심지어 가까운 미래 카드 보니까요, 내가 가는 길에 있어서 승리하는 카드, 즉 일의 승리, 축하, 뭐 이렇게 직역해도 큰 무리가 없고요. 의역하면 내가 조금 더 일적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도 있고요. 일적으로 기회를 받는 좋은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 결론적으로 나는 이직을 결정하고 이직하고 싶어 하지만 현재 직장에서 계속 일이 이어질 뿐더러 내가 계속 새로운 임무라든지 계속 신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직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소극적인 태도로 임할 수밖에 없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 참 이상하죠? 이직할 수 있을까요? 뭐 이직에 대한 테마를 물어봤는데 이직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실제 해석은 지금 내담자가 현재 직장에서 처해 있는 일의 상황이라든지 앞으로도 현재 직장에서 맡게 될 중임이라든지 일의 기회들이 꾸준히 이어지기 때문에 어떤 고민에 빠질 수도 있고, 덩달아 이직이라는 테마에서 다소 소극적인 자세로 임할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가게 될 거야, 이런 맥락으로 카드가 주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그냥 흐름을 쭉 보는 배열법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카드의 구조로 나온 것일 수도 있고, 혹은 타로 카드라는 것이 어떤 수학의 공식처럼 우리가 A라는 답을 원한다고 해서 A냐 B냐 C냐 이렇게 딱 떨어지듯이 답이 나오는 그런 분야가 아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질문을 가지고 한번 다른 배열법을 사용하면 어떻게 구조가 나올 수 있는지 한번 다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질문과 내담자의 고민 상황을 가지고 이번에는 3카드 배열법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3장을 뽑았고요. 네, 3카드를 뽑았는데 역시
앞서 6카드 배열법으로 뽑았던 것과 동일한 흐름으로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과거 근본의 카드 또는 3카드에서 첫 번째 카드를 1인칭의 카드로 볼 수도 있거든요. 해석의 기준점이 되기 때문인데, 아니면 이제 초급자 단계에 계신 분들은 과거, 현재, 미래다 이렇게 나누어서 그냥 쉽게 해석하셔도 무난합니다. 하지만 저는 앞서 살펴보았던 6카드 배열법과 함께 비교해가면서 볼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 카드를 기준점 삼아서 1인칭으로 두고요. 두 번째 카드를 2인칭, 즉 상황적인 카드로 두고 마지막 카드를 미래 또는 최종적인 결론의 흐름으로 두고 리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카드 완즈 4번이 나왔는데, 완즈라는 거는 사람의 일이나 어떤 사람의 행동 또는 기회를 의미할 수 있는 원소가 되겠습니다. 근데 사라는 거는 수비학적으로 안정적인 걸 의미하죠. 즉 현재 직장에서 나는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즉 탄탄대로를 걷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혹은 뭐 승진이라든지 현재 직장에서 내가 앞으로도 미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전환점을 통과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내가 현재 직장에서 좀 안정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적으로 내가 사실 현재 직장이 마음에 안 들고 뭐 스트레스 받기는 하지만, 또 나라는 사람 자체가 이 직장에서 뭔가 주도적으로 결정 권한을 가지고 막 만들어 나가는 역할은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사실 편하거든요. 여왕지 카드가 나왔다는 거는 사실 지금 상황이 좀 편합니다. 물리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론의 카드에는 코트 카드, 즉 시종의 카드가 떴는데, 시종과 같은 입장으로 결론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또는 이런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 어떤 시종이냐면 소드 시종이죠. 시종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한 단계 더 의역하면 이직을 함에 있어서 좀 주춤하게 된다, 좀 이직을 함에 있어서 소극적으로 변하게 된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신기하게도 코트 카드, 피 카드, 그리고 메이저 카드 고루 등장한 것도 이 카드 배열에서 하나 재미있는 요소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 수 있는 사실은, 이게 여황제 카드는 현재 나의 일, 노력으로 인해서 어떤 결실을 얻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직을 하기에는 다소 그런 부분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결단력 있는 어떤 결정이나 적극적인 액션을 취하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리딩에도 무난한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 배열된 3카드를 보면서 알 수 있는 점은, 사실 이분이 현재 직장에서 나쁘다기보다는요, 이분이 노력한 만큼 얻은 결실만큼 본인이 주도적으로 상황을 만들어가지 못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충을 겪고 계신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직을 결심한 걸로 카드를 봤을 때 간접적인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직이란 테마에서 실전 상담 사례를 가지고 영상을 진행해 봤습니다. 타로 카드는 수학적인 명제처럼 A는 B다 라는 단순한 최종 결론으로 바로 이어지지 않는 철학적인 분야입니다. 그래서 더 깊이 있게 들어갈수록 그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분야임과 더불어서 바로 최종 결론을 쉽게 도출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조금 난해하고 할수록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점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타로 카드는 사람의 무의식을 반영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친구가 나 애인 때문에 연애 고민 때문에 나 지금 너무 힘들어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또 다른 친구가 야 그러면 헤어지면 되잖아 이렇게 의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고민 문제도, 그 내담자의 입장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쭉 이어져 왔던 무의식적인 면모라든지 혹은 무의식 안에 내재되어 있는 두려움이나 어떤 트라우마가 원인이 되었을 수도 있고요. 혹은 그 외적으로 더 굉장히 많은 복합적인 요소가 하나의 고민 상황에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1인칭의 입장에서는 고민 해결이 대단히 어려운 거거든요. 타로 카드는 그 무의식을 반영하기 때문에 깊이 있게 들어갈수록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분야이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관점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아직까지는 인류의 과학기술이
누군가의 무의식을 읽어내기에는 그렇게 완벽하게 발달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손쉽게 이 타로 카드라는 아날로그 도구를 통해서 처음 만난 사람도 무의식을 충분히 리딩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구를 조금 더 우리의 삶에 유익하게 활용한다면 우리가 어떠한 삶의 고민 문제를 마주하거나 인간관계에 부딪혔을 때 조금 더 유익한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타로 알려주는 남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